정말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을 쐈을 때 미국이 자신들의 본토의 위험을 노출시키면서 대응을 해줄 것이냐. 이 확장 억제가 제도화가 되면 이것은 한미가 같이 을 하고 기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한미가 갖고 있는 확장 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 김정은이 한미가 갖고 있는 막강한 대응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자멸할 생각이 없으면 전쟁 자체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인데요. 그럼에도 일단 한미가 최대한 이것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 싸움이기도 합니다. 억지라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이쪽이 막강한 능력이 있다면 저쪽에서 쉽게 공격을 할 수 없다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심리적인 것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 많은 억지 이론들이 발전을 했죠.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북한을 그럼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그 말씀인데, 저는 한국과 미국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핵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북한이 저위력 핵은 사용하되 그 이상으로 확전을 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첫 번째,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이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한미의 핵심적인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북한이 저위력 핵, 전술 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면전은 불가피합니다.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저위력이든 고위력이든 사용했을 때 우리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생각해 보시면 남북, 이 한반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 군사적 용어로 전장 환경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쓴다는 것은 어쨌든 전체가 다 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안 하는 거죠.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최우선 순위는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게 북한이 어떤 핵무기를 쓰든 여기에 대해서 한미는 확실한 응징을 하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4월 달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명백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은 정권의 종말이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 2022년에 나온 건데요. 거기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정권의 종말이다. 명문화된 미국의 핵 전략 보고서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거 외에도 한미가 연말에 하고 있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SCM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이 55차였고 재작년이 54차였는데요. 54차, 55차에 양쪽 다에서 이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쓰면 그것은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것이죠. 정권의 종말이라는 것은 북한한테 엄청난 큰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미국이 핵으로 대응한다는 것보다 정권의 종말이라는 것이 북한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인 지배체제라고 불립니다. 결국 김정은의 안보가 국가 안보보다 훨씬 우선에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북한이 핵을 쏴서 미국이 거기에 대응하는 핵을 쏴서 북한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김정은만 멀쩡하면 북한 체제는 계속 전쟁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을 노리고 정권을 종말하는 목표로 가는 것이 그만큼 억제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인정했습니다. 연말 연초 그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고, 정권 종말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김정은 스스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김정은이 스스로 했습니다. 작년 연말 올 초 회의에서 정권 종말까지 공개적으로 운운한다. 정권 종말이란 막말을 한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억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작동한다 생각하는데, 이제 한두 가지 제가 조금 더 제안을 한다면, 일단은 그래도 우리 한미가 고민해야 될 거, 북한이 저위력이든 고위력이든 한 발만 쏘면 확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이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미국은 핵을 보유한 이래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핵 선제 사용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영어로 no forced use라는 원칙인데요. 항상 이런 모호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핵을 선제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놓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 한해서는 북한이 핵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핵을 쓰지 않으면 미국이 거기에 핵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확전을 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쓰면 미국도 핵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너희 핵을 쓰면 미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핵으로 응징보복이 되니까 핵을 쓰지 마. 굉장히 억제가 큰 그런 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핵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국내에서 요즘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이제 그 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의 핵이라는 것, 미국의 한반도에 갖고 오는 것은 이제 저위력, 이른바 전술핵 그런 계통인데요. 그것을 한국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북한이 저위력 전술핵으로 한국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저위력 전술핵으로 거기에 응징한다라는 일종의 비례성과 제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만약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선택이죠. 확전을 방지하는 데는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쏘는 것 자체를 막는 데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한테 줄 수도 있다. 그런 거 없이 북한이 핵을 쓰면 정권의 종말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핵으로 응징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 미국의 막강한 핵이 어떤 수준으로 정권의 종말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처음부터 핵을 사용하는 것을 척일저히 억제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한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미가 이른바 확장 억제를 제도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을 선을 통해서 NCG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올 한 해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들이 많고 외부 공개가 잘 안 돼서 저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분명한 것은 이전과 이후 말씀드린 2018년 4월달 NCG가 출범하기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차이는 보인다. 정보 공유,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네 가지가 NCG 이전보다 이후에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공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그것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거나 때로는 한국이 요청하거나 해도 미국과 거의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NCG 이후에는 한국과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한국이 요구를 했을 때 미국이 그것에 동의해서 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전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공동기획이라는 것은 이것은 작전 계획까지는 안 갑니다만 공동 기획을 더 발전시키는 게 작전 계획의 전 단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전에는 핵 문제는 미국이 전적으로 독점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우방국이라도 그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 깊은 공동 기획의 수준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동 기획이 있으면 공동 실행을 하는 것이죠. 한미가 어떻게 연합 차원에서 그것을 대응할 것인가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다. 이건 공개된 내용입니다만 올해 6월까지 한미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실제 이행한다라고 그렇게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DS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한미의 맞춤형 억제 전략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들을 한미가 같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는 당연히 미국의 그 고도화된 핵 능력을 포함해서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대응할 것이냐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개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10년 만에 개정이 된 겁니다. 2023년 10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10년간 북한의 발전된 고도화된 핵에 대한 한미가 같이 대응하는 맞춤형 핵 전략 TDS라는 것이 개정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도
핵 재래식 통합 작전이란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CNI라는 개념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삼축 체제죠.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핵 전력을 합쳐서 우리가 북한한테 대응한다.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한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 수준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 정말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을 쐈을 때 미국이 자신들의 본토의 위험을 노출시키면서 대응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말씀드린 이 확장 억제가 제도화가 되면 이것은 한미가 같이 훈련을 하고 기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북한이 공격을 할 수준까지 온다면 미국은 오히려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한미가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확장 억제인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우려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번 올 한 해 제가 계속 드려야 될 말씀인데 결국 트럼프의 귀환이라고 불리는 11월 대선의 결과. 트럼프 다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서 백악관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확장 억제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도전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 억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미가 북한 핵 위협의 시나리오를 갖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연합훈련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미국의 막강한 핵 전략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한반도의 투사가 돼야 되는 두 가지죠. 근데 트럼프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난 4년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비용의 문제를 계속 제기합니다. 연합훈련이라는 것이 매우 비싸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들어오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 비용은 한국이 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한미는 그간의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맺어서 4년이 됐든 6년이 됐든 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보존해 주는데요. 그 안에 방금 말씀드린 연합훈련 비용이라든지 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그 안에 아예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지불할 근거가 없어요. 트럼프라는 인물은 그 근거가 없으면 더 좋아하죠. 그냥 우방국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확장 억제에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도전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미 저는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더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